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최연소 흑인 교수가 최근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든 워크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영향력을 비난합니다. 좋아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저스틴, 제이슨 R. 아데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최연소 흑인 교수로 최근 학술 논문 표절 혐의를 받았던 그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사망은 케임브리지 대학이 그의 과거 주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3년 전 제이슨 R. 아데이는 800년 역사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임명된 최연소 흑인 교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저 남자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창립한 초창기 인물들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교수로 생각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맞죠? 참고로 그의 피부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화장과 긴 머리 때문이죠. 제이슨 R. 아데이 교수가 합류합니다. 그는 이 업적에 대해 인터뷰를 정말 받았습니다. 흥미롭네요. CBS 뉴스에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 선생님들 중 저를 믿어주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아데이는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술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혐의와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6일 동안 600마일을 달렸다는 거짓 주장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를 DEI 채용으로 뽑는다면 실제 능력 때문에 뽑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력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를 단지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세상에 자신이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채용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물론 요즘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요즘 대학 교수가 되려면 코로나에 순응하고 러시아나 중국에 매수당하며 학생들에게 위험한 진보적 이념을 주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조건에 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스캔들은 여기 영국에서 일면 뉴스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직 교육사회학 교수는 이제 사임했어요. 성명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달 출간 예정인 아데이의 자서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홀리 윌리엄스, CBS 뉴스, 런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점을 잘 모르겠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DEI 아니면 DIY 그런 이름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케임브리지는 정말 명성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연히 스펙테이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 그 기사 제목이 BBC는 제이슨 아데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사과할 것인가 였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남성은 사망했고 그가 사망한 이유는 대중의 압박 때문이었으니까요. 즉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케임브리지 교수에 대해 살펴보면 보도에 따르면 자해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알겠죠? 다시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영국에서 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케임브리지 교수 제이슨 R. 아데이는 비평가들로부터 DEI의 얼굴이라고 불렸는데 표절과 학력 기록의 불일치 의혹 속에서 지난주에 사임했습니다. 그 의혹은 그의 박사 논문의 일부가 표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여러 직책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대학들은 그가 해당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5일 동안 30번의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50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이 자선단체를 위해 모금되었습니다. 제 말은 만약 누군가가 35일 동안 30번의 마라톤을 뛰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성이 있다면 그리고 DEI용 인재를 찾는 게 아니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 기사는 BBC가 제이슨 아르데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묻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켈리 제이킨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제이슨 알덴은 완벽한 사람이었고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진심으로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고인이 된 DEI 학계 사기꾼 제이슨 R. 알덴을 위한 런던 집회에 잠입해 있었어요. 수천 명이 여기 모여 DEI와 사기꾼으로 한 기자에게 폭로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알데이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BLM 스타일의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BLM 자체가 종종 사기, 조작극, 거짓말과 연관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모두에게 굳이 무언가를 부탁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흑인인 남성이 있고 그가 DEI 채용으로 들어오고
DEI 전체를 밀어붙이면서 케임브리지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DEI의 얼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일로 고발을 당하는데 사실 그는 그걸 부인조차 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내 인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죠. 우리가 방금 보여준 그 인용문처럼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많은 백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를 죽인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말하죠. 그가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가 들켰을 때 그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게 이야기예요. 비겁한 사람의 이야기. 실제로 35일 동안 30번의 마라톤을 뛸 의지도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죠. 아니면 실제로 기금을 모으거나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하는 것도요. 하지만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박사 논문을 표절하고 명문 자리에 올라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이 일로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었죠. 나는 가장 어린 흑인이다. 어쩌고저쩌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전기도 썼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가 비겁자이자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어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BBC가 우리에게 사과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너무 불균형적이었거든요. 제이슨 알데이 스캔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스캔들이에요. 방송사는 수년 동안 비판 없이 알데이의 신화를 홍보해왔죠. 2026년 7월 이전에 방송사는 최소 1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거의 6시간에 달하는 알데이 관련 콘텐츠와 4개의 뉴스 기사, 그리고 2번의 TV 인터뷰를 통해 그 학자를 옹호하고 그의 거짓 주장들을 반복했어요. 표절과 거짓말에 대한 첫 보도가 나왔을 때 BBC는 오히려 그 학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죠. 전직 교수에 대한 진짜 비판이 담긴 첫 번째 기사는 8월 6일에 게재되었어요. 그가 사임한 다음 날, 그리고 원래 알데이 폭로가 서브스택스에 게재된 지 2주가 넘은 후였으며 BBC가 그 고인이 된 학자에 대해 처음 보도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기자들이 텔레그래프, 데일리메일, 가디언, 뉴욕타임즈처럼 다양한 매체에서 알데이의 오랜 거짓말과 과장에 대한 폭로 기사를 발표했어요. 몇 주 동안 BBC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죠. 맞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국의 주요 언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제 말은 그 남자는 정말 표절을 했어요. 증거도 있고요. 그는 거짓말을 했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BBC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BBC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다른 사실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BBC가 자신들이 바보처럼 보일까봐 거짓말을 하고 계속 우기고 있는 다른 일들은 또 뭘까요? 그리고 저는 자꾸 JK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블링의 크로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받아들인 이념이 어리석을수록 그 이념을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증명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더욱 우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실이에요. 그가 숨진 뒤 그 방송사는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 내내 BBC는 아데이의 폭로자였던 전 케임브리지 학자 네이선 코프니스에 대한 공격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았고 그를 상대로 진짜 마녀 사냥에 가담했어요. 그가 인종차별 같은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건 비극적이에요.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언제나 비극이에요. 만약 제가 그게 비극이라고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건 이 이야기의 문제점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문제는 사람들이 피부색에 너무 집착하고 그 색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인종차별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 그 사실마저도 왜곡해버려요. 세상은 그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제게는 그게 정말 비극이고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BBC나 다른 언론 매체들이 이 남성을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치켜세우지 않았다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단지 역대 최연소로 채용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뉴스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건 뉴스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당신이 역대 최연소로 채용됐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라서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당신이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피부색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관없는 일이어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신나하는 뉴스 매체들이 있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자체로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에요. 마치 와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 라는 식이죠. 여러분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정말 지겹고 피곤해요.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